안녕하세요, 데지코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배지의 곡선입니다. 배지의 곡선. 디자이너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도구죠. 보통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이제 펜 툴을 사용할 때 그 펜 툴이 바로 이런 원리로 작동을 하죠. 이렇게 두 점 사이를 잇는 곡선을 그린다고 하면 그 점에서 나오는 이런 제어점을 사용해서 곡선을 그려주는 것이 이제 배지의 커브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다들 경험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감을 익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런 제어점을 컨트롤하는 것이 좀 직관적이진 않다 보니까 좀 저는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곡선에 배지에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 프랑스의 엔지니어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리놀트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이제 60년대에 자동차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알고리즘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알고리즘 자체를 이제 배지에라는 사람이 만든 것은 아니고 아마 업계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의 이름을 붙이게 된 것 같아요. 배지의 커브의 이제 위키피디아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또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그런 수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스크롤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저도 뭐 수학과 친근한 것이 아니라서 그냥 이런 내용을 보면 너무 복잡해서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고요. 대신에 오늘은 이런 작동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디자인 수업을 할 때 일러스트레이터를 가르쳐야 할 일이 있으면 펜 툴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이런 커브를 그렸다고 해요. 그러면 그에 맞는 핸들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이제 당겨줘야 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 커브 자체를 우리가 위에서 바라본 어떤 도로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이 도로를 따라가는 어떤 자동차가 있겠죠? 그럼 그 자동차가 어떤 방향에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이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핸들은 바로 이쪽으로 당겨주는 것이 되고, 그럼 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방향을 틀겠죠? 방향을 틀다가 끝부분에는 이렇게 도달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으면 자동차가 거꾸로 이번에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커브를 제가 그냥 그림으로 그려봤지만 만약 배지의 커브로 정말로 만든다고 해도 핸들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할 겁니다. 이제 두 점 사이를 잇는 최단 거리로 이제 바로 직행을 하게 되면 이제 직선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곡선을 그린다는 것은 그 목적지로 가는 길에 방향이 이렇게 바뀐다는 식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로 들었을 때 이제 자동차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이제 선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선이 가야 할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제어점, 또 영어로는 컨트롤 포인트라고도 하는데, 그런 컨트롤 포인트의 역할이 바로 이 선이 지나가는 그런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시작점과 끝점뿐만이 아니고 이런 제어점에 해당하는 그런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럼 프로세싱에서 우리가 직접 이런 배지의 커브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그에 기반한 필요한 지식이라면 선형 보관법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Linear Interpolation. 이 기초적인 선형 보관법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형 보관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일단 점을 두 개 그려 볼게요. 이 친구는 P1 첫 점이라고 하고, 여기는 P2. 그리고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다룰 배지의 곡선은 두 개의 제어점을 갖는 그런 곡선인데요.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한번 CP1 컨트롤 포인트 1이라고 만들어주고 CP2 컨트롤 포인트 2라고 해서 배지의 곡선 하나를 구성하는 4개의 점을 일단 만들어 줬습니다. 그럼 이 4개의 점을 사용한 어떤 배지의 곡선이 여기 만들어질 텐데요. 그 곡선을 찾을 때 이제 선형 보관법이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P1에서 CP1까지 이렇게 직선을 그릴게요. 그럼 이제 여기를 선형 보관, 말 그대로 직선을 이제 보충해서 정보를 안에 만들어 줄 텐데, 계속해서 또 CP1에서 CP2까지 한번 직선으로 쭉 이어보고, CP2에서 P2까지 직선을 한번 이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 선을 각각 선형 보관을 해주면 되는데요. 같은 비율로 동시에 선형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선, 여기 한번 0.1에 해당하는 대충 한 10분의 1, 이 정도쯤 되겠는데 0.1에 해당하는 점을 선형 보관을 통해서 찾고요. 러프라는 함수를 이제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CP1에서 CP2로 향하는 이 선에서도 0.1에 해당하는 10분의 1 정도 그 점을 찾습니다. 또 CP2에서 P2로 향하는 이 선에서도 똑같이 0.1의 비율로, 물론 세 선의 길이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거리 자체도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이제 각 선에 맞는 비율로 찾아주는 겁니다. 여기도 point 1. 그래서 0.1로 찾아주고, 그 다음에는 이 찾아준 점을 따라서 다시 한번 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를 잇는 선을 또 그려주는 거죠. 선이 하나 줄었죠? 이제 선이 3개로 시작해서 이제 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 선에 해당하는 0.1 구간을 찾아줍니다. 여기가 0.1. 마찬가지로 이 선에 해당하는 0.1. 대충 이제 패턴이 나오죠? 다시 이제 두 점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을 긋고 이 선의 비율에 맞춰서 0.1을 찾는 거죠. 그럼 바로 이 마지막 점, 더 이상 선형 보관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점이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곡선 위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베지에가 작동하는 원리 중 하나입니다. 0.1에 해당하는 점만 하나 찾았지만 0.1뿐만이 아니고 뭐 0.01, 02, 0.2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을 그 사이를 모두 찾아가지고 그 점들을 이어주면 바로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베지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베지의 곡선 위키피디아 페이지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래쪽에 이를 잘 설명해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시면 가장 단순한 하나의 점에서 다른 점으로 향하는 선형 보관을 통해서 선 위에 위치한 점들을 찾아주는 그런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t가 0에서 1까지 움직일 때 t를 증가시키면서 보관을 해서 선 위에 있는 점들을 다 찾아줄 수가 있죠. 그럼 이 기본 개념을 사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quadratic curve라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 포인트가 하나 있는 경우 애니메이션이 보이죠? 이 두 가지 선을 같은 비율로 선형 보관을 하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이 녹색 선을 또 같은 비율로 선형 보관을 해서 그 점들의 궤적을 찾아주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곡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제어점이 하나였고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있죠? 우리가 방금 했던 예제와 비슷한데, 이 경우에 이제 선이 그냥 늘어나니까 선형 보관을 해야 하는 그 횟수만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회색 선 하나, 둘, 셋 여기를 같은 비율로 0에서 1까지, 다시 0에서 1까지, 0에서 1까지 선형 보관을 쭉 해주면서 그와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기는 녹색 선도 0에서 1까지 선형 보관을 해주고 거기서 생기는 파란색까지 선형 보관을 해준 다음에 그 점들을 잇는 무수히 많은 점들을 이렇게 쭉 궤적을 찾아보면 이것이 바로 베지의 곡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외에도 그 제어점들이 더 많은 경우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좀 더 복잡하게. 이 경우에는 꽤나 복잡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결국은 원리는 같은 거예요. 선형 보관을 그만큼 더 많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프로세싱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직접 한번 베지의 곡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의 기본적인 구조부터 작성을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스케치 사이즈를 400픽셀로 설정을 했고요. 간단하게 배경색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럼 먼저 전역 변수로 이 4가지 점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 4가지 점을 만들어 줄 때 x1, y1 이런 식으로 모든 변수를 나눠서 생각해 줄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그냥 편의상 p-벡터라는 오브젝트를 한번 사용을 해주겠습니다. p-벡터는 어떤 벡터 관련된 연산을 할 때에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x, y 2차원의 좌표를 그룹 지어서 생각해 줄 때에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귀찮게
XY 변수를 두 개 따로 만드는 대신에 벡터 안에 있는 X와 Y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똑같이 좌표를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래서 마저 P 벡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성하는 좌표가 이제 4개가 있는데 P1, P2는 첫 점에서 끝점이 되겠고 CP1과 CP2는 각 점을 제어해주는 제어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셋업으로 들어와서 P 벡터 오브젝트를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좌표는 적당히 지금 옆에 있는 그림과 똑같은 그런 곡선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좀 단순한 곡선을 그리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뭐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겠지만 최소한 이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는 한번 살펴볼 수 있고요. 일단 테스트를 위해서 각 좌표의 위치에 한번 원들을 그려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각 P 벡터의 좌표에 맞는 원들을 만들어 주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1에서 P2까지 그리고 CP1과 CP2 그래서 대충 아직 베지엘을 그리진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우리가 직접 베지의 원리를 사용해서 곡선을 구성을 해보기도 하겠지만 또 프로세싱에서는 그 원리를 이미 사용해서 베지엘라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이제 베지엘 함수 안에는 8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8개면 굉장히 인수가 많죠? 그런데 결국은 이 모든 좌표를 순서대로 써주는 거예요. P1, 그 다음에는 CP1, CP2, P2 이 순서대로 좌표들을 모두 인수로 넣어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P 벡터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4가지 점을 가지고 베지의 곡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이에 베지의 함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선형 보관, 롤프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 곡선을 지나는 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은 좀 다른 색으로 하기 위해서 적당한 색으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이미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형 보관을 여러 번을 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 단계에서 해줘야 될 것들은 P1에서 CP1으로 가는 이 선, 동시에 CP1에서 CP2로 가는 이 선, 그리고 CP2에서 P2로 가는 선, 그 선 위에 있는 점들의 좌표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찾고 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럼 한번 첫 단계부터 해볼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롤프 함수 같은 경우는 한 차원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돌려주는 값이 하나예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2차원의 그래픽을 그려주는 것이라서 X와 Y를 따로 해줘야 되죠. 롤프를 2번 해주는 방법도 있고 또 P 벡터라는 이제 클래스를 살펴보시면 P 벡터에 해당하는 롤프 함수가 또 따로 존재를 해요. 그 경우에는 2차원 또는 아마 3차원까지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뭐 2차원까지만 있으면 되니까 P 벡터를 유지한 채로 계속해서 롤프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1에서 CP1으로 가는 이 점은 뭐라고 불러줘야 될까요? 저는 Q라고 부르겠습니다. P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Q. 그래서 이거는 Q0이라고 부르고 여기 있는 점은 Q1, 이 점은 Q2. 마찬가지로 그 다음 단계에서는 R이라고 부를게요. R0, 여기는 R1.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에는 S0이라고 부르면 되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계속 진행을 해보죠. Q0의 경우에는 P 벡터 자체에 있는 함수 롤프를 사용해서 P1에서 CP1까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율에 있는 그 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 나중에는 for loop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 주겠지만 이 경우에는 가장 단순하게 한번 가운데에 있는 점을 찾아볼게요. 0에서 1까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0.5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지금 점을 하나 찾아줬습니다. 마찬가지로 CP1에서 CP2도 이어서 해보면 P 벡터 Q1은 2가지의 벡터를 이제 보관해 보는데 그것이 바로 CP1에서 CP2까지 똑같이 제일 가운데에 있는 점. 계속 이어서 이 선을 찾아볼게요. Q2는 P 벡터 롤프 CP2에서 P2까지 라고 해주면 되고 이 세 점을 찾았으니까
또 Q0에서 Q1까지 가는 그 점을 또 럴프를 해서 찾아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P 벡터를 또 만들어주는 거죠. 이 경우는 R, 다음 단계는 R로 이제 우리가 지정을 했는데 R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럴프를 해줍니다. Q0에서 Q1까지 가운데, 또 R1은 P 벡터 럴프 Q1에서 Q2까지 0.5. 그럼 거기서 나온 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S0을 찾아주는 거죠. 이 경우에는 R0에서 R1까지 0.5 라고 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곡선 위에 위치한, 가운데에 위치한 S0이라고 하는 이제 벡터 오브젝트를 만들어 줬어요. 제대로 됐는지 알아보려면 뭔가를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일립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S0의 좌표를 사용해서 S0.x, X0.y 좀 작게 한 6픽셀로 그려보죠. 네, 여기 나오죠? 배지의 곡선의 가운데에 있는 점을 찾아줬어요. 가운데에 있는 이유는 바로 럴프 함수를 사용할 때 이 어마운트를 이제 0에서 1까지의 범위라고 했을 때 0.5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가 나온 것이고, 이 숫자를 이제 계속 변경해주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도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형태를 유지한 채 한번 반복문을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점을 한번 동시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로 한번 나눠볼까요? 일단 10 정도로 해볼까요? 10 정도로 하면 이제 모든 것들 이제 폴루프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죠. 그럼 0.5라고 쓰는 대신에 다른 변수를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다 이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보죠. float. 그 스페이싱을 한번 정해줘야 되는 거죠. 또는 그냥 amount라고 부를게요. amount의 경우는 이제 0에서 1까지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i는 0에서 10까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줄여줘야 되죠. i를 10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i가 0일 땐 0, 최대값이 10으로 갔을 때는 1이 되도록. 그런데 문제는 i도 int고 10도 int, 그러니까 정수예요. 정수끼리 나누기를 하면 값이 정수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실수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분자나 분모 중 하나만 이렇게 실수로 만들어주면 실수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0.5라고 쓴 부분을 우리가 만든 변수로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면 이 곡선 위에 위치한 10개의 원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잘 나왔죠? 그럼 이제 이 개수만 바꿔주면 돼요. 꽉 채워주고 싶으면 더 많은 점들을 만들어 줄 수 있죠. 이걸 바꿀 때마다 여기도 바꾸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에 numseg 해서 number of segments 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리고 40이라고 일단 초기 값을 주고 여기다 업데이트 시켜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수로 변환하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요. 분자든 분모든. 그리고 다시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굉장히 빽빽하게 점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충분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점들을 찾아주면 그 자체로서 이제 선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너무 심하다 싶으면 적당한 숫자를 찾은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배지를 커멘트 아웃 처리하고 이 사이사이를 직선으로 이어주면 우리가 보기에는 곡선과 굉장히 흡사하게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인 배지의 작동 원리가 되겠고, 우리가 그 작동 원리를 직접 코드를 통해서 작성하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제를 여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제어점이나 이 점들을 클릭해서 드래그 했을 때 우리가 즉석에서 배지의 곡선의 모습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코드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점을 클릭했는지 이제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P 벡터 오브젝트를 각각 만들지 말고 어레이를 사용해서 인덱스만 가지고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P1, CP1 이런 식으로 하는 대신에 그냥 포인트라고, 이제 순서만 알면 얼마든지 배지의 곡선을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포인트라는 P 벡터 오브젝트 어레이를 만들어 줬고요. 그럼 어레이의 이제 길이를 명시해 줘야죠. 4가 되겠습니다. 점이 4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P1이라고 한 이름 대신에 PTS에 있는 인덱스로 접근하면 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돌아와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P1이 이제 PTS0이고 CP1이 PTS1이 되니까 여기까지 해주고 이 원들도 바꿔줘야 되겠네요. 뭐 처음부터 P 벡터 이렇게 어레이를 사용해 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최대한 단순한 방법으로 일단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구조를 바꿔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실행을 해보면 결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이고 대신에 에러가 없이 잘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클릭할 수 있는,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 할 수 있는 그런 인터랙션만 추가해주면 되는데 어느 점을 클릭했는지 안 했는지 이를 추적할 수 있는 불리언 변수들을 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불리언 어레이라고 해서 클릭이 됐는지 안 됐는지, 클릭이 됐다면 몇 번째 점을 클릭했는지, 초기화하는 것도 큰 차이 없죠? 클릭트라고 하는 불리언 어레이는 그 길이가 4가 되겠고, 왜냐하면 포인트가 맞춰줘야죠. 그리고 모든 클릭트 어레이의 요소들은 처음 시작할 때는 false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도 현재 처음 실행했을 때에는 클릭이 되지 않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래쪽에 마우스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마우스 프레스 함수를 사용해서 그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거리를 한번 구해주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현재 마우스의 위치와 각각의 포인트의 위치까지의 거리를 한번 구해서 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 놓고요. 그 d라는 값이 만약 원의 크기인 이 10보다 작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여기 스케치 화면에서 여기저기 클릭을 할 텐데 만약에 이렇게 바깥쪽에 클릭한 게 아니고 그 클릭을 한 위치가 이 4개 점 하나 중 어떤 점 안에 10픽셀 거리 안에 클릭을 했을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내가 점 위에 어떤 점이든 점 위에 클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드래그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짜줄 텐데요. 먼저 한 점에 클릭을 했을 때에는 그 점에 해당하는 클릭트 불리언 변수를 true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for 루프는 실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break라고 해서 for 루프에서 탈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첫 점에 클릭을 했다라고 해서 첫 점에 해당하는 클릭트 변수를 true로 바꿔놨으면 다른 점에는 우리가 동시에 클릭을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점에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찾아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특히나 이 dist 함수가 좀 값 비싼 함수예요. 이 제곱근을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쓸데없이 dist 함수를 우리가 호출해 줄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우스 프레스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4점 중 하나에 클릭을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추적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마우스를 드래그 할 때 똑같이 모든 점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점에 클릭을 했다면 그러니까 i인덱스 몇 번째 점인지 그 점에 클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점에 해당하는 x좌표는 마우스 x가 되고 y좌표는 마우스 y가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우리가 점들을 제어를 하다가 마우스를 릴리즈 했을 때 클릭했던 것을 이제 풀어줬을 때에는 모든 클릭트 변수들은 다시 false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클릭하지 않은 상태로 여기까지 이렇게 코드를 모두 추가를 하고 다시 실행을 하면 마우스를 누를 때 마우스 프레스트 함수가 작동을 하면서 내 현재 마우스의 위치와 각 점들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 주고요. 만약 어떤 점 안에 내가 클릭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클릭트 변수를 참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참일 때에는 마우스 X와 Y 값이 바로 그 점의 위치를 결정 짓고요. 마우스를 놓아줬을 때에는 다시 모든 클릭트 변수가 거짓으로 바뀌면서 더 이상 인터랙션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보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바깥에서 아무리 클릭해서 드래그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배지의 곡선의 원리를 알아보고 간단한 인터랙티브한 그런 예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이후에는 또 뭐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곡선 위에 위치한 점들을 찾아주고 싶을 때는 사실 배지의 포인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 부분 한번 레퍼런스 섹션에 가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곡선에 따라서는 여기 보이시죠? 어느 한쪽에 점들이 많이 뭉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싫고 만약에 사이에 있는 이런 점들을 모두 균일한 간격으로 만들어 주고 싶을 때에는 좀 더 복잡한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arc length parameterization 이렇게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저도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서 그냥 키워드만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또 이를 구현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이미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죠. 특히 저는 geomorative라고 하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추천하는데요. 이 벡터와 관련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함수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또 곡선이 뭐 이렇게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한 도형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배지의 함수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배지의 vertex라는 함수를 사용해 줘야 됩니다. 약간 사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원리는 같으니까 이 경우에도 한번 레퍼런스 보시고 몇 가지 예제 따라 하시면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에 이런 배지의 곡선을 활용한 그런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